네,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불허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이 아주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재판부가 거기에 맞서서 계속 이러면 퇴정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이분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직접 방청하셨다고 하는데요. 김남국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어제 직접 가셨다면서요, 재판장. 네, 법정에서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정말 그렇게 험하겠습니까? 뭐 살벌했다라고 생각이 들 진짜로요? 정도고요. 네. 그냥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니었고요. 예. 저희 방송에서 오디오 물린다고 하잖아요. 네. 설전이 오가면서 고성이 오가면서 판사님과 검사님의 말이 겹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네. 서로 말 끊고 막 들어가고 거의 토론이 이루어졌네요. 아니, 검사 주로 이제 말이 끊김을 당했고요. 검사는 예. 주로 이제 판사님께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공소장 그 변경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검찰이 예민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겠네요. 네. 아무튼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결론은 결국 공소장 변경 불허였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일단 총론으로 보면은 그러면 공소장 변경은 안 되니까 기소한 걸 그러면 처리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 상태로 그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경 전 공소 사실과 변경 후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인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 기소를 했던 변경 전에 지금 있는 이 공소 사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대로 가면 그건 무조건 100% 무죄 판결. 이대로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검사가 이 사실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유죄를 뭐 입증을 위해서 진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나 지금 이건 역사적으로 없는 사실인 거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했는데 네. 공소장 변경이 불허됐다라고 해서 없는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근데 지금 그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그냥 이대로 가고 만약에 뭔가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리면 항소해서 다시 그러니까 판단을 구한다 이런 뭐 입장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는 좀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현재 제출된 증거로서 충분히 그런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네. 없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고집을 피울 여지조차 없다. 여지조차 없는 거고 만약 이것을 알고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유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인 거죠. 아, 그 자체가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유죄를 받으려고 합니까? 오, 그러면 그냥 그 검찰의 선택지는 무조건 그 공소 취소 이거밖에 없다. 네. 아, 그래요. 검찰에 그러면 체면이 많이 구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결국은. 그렇게 뭐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체면 구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서 아닌 사실, 잘못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기관뿐만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닌가 맞죠. 생각합니다. 네. 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이제 법률 용어 나오면 참 머리 아픈 게 동일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제기됐던 공소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변경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 내용의 핵심 줄기는 그대로 동일하게 이어져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동일성이라는. 네, 맞습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서 같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떤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은 재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하면 부분 변경 모델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완전히 바뀌면 풀 체인지는 이건 인정 못. 이건 인정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만 남는 거는 인정 못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을 보면 네. 일시, 장소, 공모자 그리고 위조의 방법 그다음에 그 표창장을 위조했던 시점까지 5가지가 다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대하게 변경됐다는 거고요. 사문서 위조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위조의 방법인데 위조의 방법조차 다르다는 겁니다. 아니 언제 어디서 누가 네. 왜 어떻게 했는가 다 다르다.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예. 같다라고 주장할 여지조차 없는데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주장이었던 거죠. 그래요. 자, 이러면
이 그 공소장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따라 붙는 이야기가 그 공소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문적으로 나오는데 그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지난주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서 들고 나온 판례인데요. 네.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얻은 이 증거들 그것을 증거로 쓰게 되면 이 공판 중심주의와 네. 그다음에 직접 심리 그리고 대등하게 검사와 피고인이 싸워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강제 수사를 통해서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증거를 쓸 수 없다.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예. 오늘 어제 또 중요한 판례를 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건데요? 11월 28일 날 나온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례인데요. 예. 진술 증거 역시 그러니까 기소 이후에 참고인을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진술 증거를 봤는데 그것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법정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듣지 기소된 이후에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불러서 증인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되지 참고인으로 왜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굳이 진술 조서를 받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소 변경 전과 후를 보면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성명불상자의 공범과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서 딸과 이렇게 지금 바뀌었다는 거고요. 네. 어떻게는 직접 날인을 했다고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 파일을 해가지고 따다 붙였다. 컴퓨터 파일 이용했다는 거, 잘라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언젠데 시점이잖아요. 시점이 거의 1년 차이가 지금 나는 거 아니에요. 변경 전과 후가. 네, 처음에 기소된 건은 2012년 9월 7일이었고요. 네. 변경 후는 2013년 6월인데요. 이게 단순하게 시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서 행사할 목적, 동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거는 구속 요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행사할 목적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달라진다. 처음에 전자 같은 경우에는 유명 대학, 국내외 유명 대학을 진학할 목적이었는데 네.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에 제출할 목적이니까 이것조차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언제 그 시점이 달라진 걸 보면서 이러면 그 공소시효가 한참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네. 그거잖아요. 근데 왜 그날 밤 청문회 열린 그날 밤 꼭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 그러면 검찰은 정말로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인지하고 했던 것일까? 사실 복귀가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우선 수사가 되진 않았지만 처벌을 해야 되니까 기소부터 해놓고 수사를 하자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이런 수사가 어디 있느냐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뭔가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유죄 입증과 관련된 공소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파악한 다음에 혐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죄부터 된다라고 생각하고 기소부터 해놓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수사해놓고 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거의 다 됐으면 일단 뭐 좀 혐의점이 약간 구체화되지 않아도 일단 의심가는 사람을 일단 기소해놓고 그다음부터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참. 아무튼 근데 또 하나 증거 목록을 갖고도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법정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공소장 불허 결정을 재판부에서 이미 했는데 네.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네, 근데 이 추가 목록이라고 하는 것, 증거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제출하려고 하니까 또 판사님께서 약간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공소장 변경이 안 된다고. 안 됐는데 왜 이제서야 이 추가 증거 목록을 제출하느냐. 예. 그러면서 판사님께서 검찰에게 질문한 것은 이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 목록이 네. 공소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두 차례나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그러면 그 김남국 변호사께서 아주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가는 건 불가능하고 검찰은 일단 이 공소권은 취소를 해야 된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단 취소한 다음에 다시 기소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제 형사소송법에서 공소 취소를 한 다음에 재기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무조건 뭐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중대한 어떤 증거가 새롭게 나온 경우에는 다시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대개는 이제 공소 취소된 다음에 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경우에 다시 이제 공소 취소를 하고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소 이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그 대법원 판례에 또 한 번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남은 그 기소 전에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만으로 네. 충분하게 유죄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예.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수불태, 낙장불입.
이게 그러니까 검찰 같은 예외일 수도 있다. 네. 아, 우리 생활에서는 안 되는데. 어렵죠.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총론적으로 본다면 청문회 열린 그날 밤에 전격적인 기소가 갖고 있는 정당성은 여기서 완전히 탄핵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정리하자면. 수사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평가고요. 네. 법정에서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막 호통치거나 잘못된 수사다, 아니 잘못된 어떤 절차다, 증거 능력 엄격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아예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판사님께서 특별하게 성격이 까칠하거나 특별하게 뭐거라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든지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큰 법 원리에 맞지 않는 수사를 한 것 아니냐. 그럼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인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각 조문들, 증거 능력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는 재판부의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재판에 나온 검사는 그 공판 전담 검사였어요, 아니면 수사 검사였어요? 보통은 이제 공판 검사가 나오는데요. 이건 그러게요. 수사 검사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두 명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법정에 나오는 검사가?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지금 관심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2차 소환까지 있었는데 3차 소환이 지금 감감무소식이고 언제 기소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나머지 여제, 지금 청와대에 있는 유재수 씨 뭐 감찰 중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해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예. 아직 기소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를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예. 처음에 그렸던 그림 자체가 그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음. 처음에 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든지 뇌물 혐의. 심지어는 뇌물죄까지 나왔는데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진 것 아니냐라는 예. 그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사실상의 별건 수사에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란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기소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보세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뇌물죄와 관련되어서 판례를 제가 쭉 과거 판례를 다 살펴봤는데 예. 혐의 입증 자체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아주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그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당성을 이미 잃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동아리에서 무슨 일 조그만 일 하더라도 일에 대한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수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 사회가 함께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져야 생각이 듭니다. 되는데요, 그런 것을? 누군가는 져야겠죠. 누군가? 네. 그런데 하나만 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니 뇌물 수수 혐의니 이런 걸 떠나서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의혹도 있다고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런 걸로 기소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서 지적을 한 거죠. 이 사문서 공문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면 위조한 정범이 있는데 그 정범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네. 지난 2차 공판 준비길에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이야기해 달라라고 검찰 측에 요청을 했는데 네. 이 어제 3차 공판 준비길에서도 검찰 측에서 밝히지 못했고요.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하겠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만 밝혔습니다. 그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 조국 전 장관 집 컴퓨터에서 뭐 파일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그 파일을 갖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가 특정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뭐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수사를 더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법정에 제출된 공소 사실이나 이런 걸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